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바꾸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했지만 다시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세팅 값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 누가 했냐? 내가 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뭐 몇몇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은 신경회로들이 점점점 이 뉴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더 쉽게 하게끔 발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만 계속하면은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를 하고 강화가 된다. 더 그 생각을 쉽게 하게, 더 그 생각을 쉽게 하도록 신경도 강화가 되고 더 많은 화학물질도 분비가 되고 더 많이 그 감정을 느끼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그 화학물질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기존에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왔던 그 생각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화학물질을 내보내고 같은 감정을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평상시랑 익숙한 느낌을 찾는다. 그건 뭐냐? 과거처럼 생각하고 과거처럼 하는 그 패턴 그대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에 사는 거랑 똑같다. 과거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과거의 느낌을 찾아서 그 느낌으로 돌아가면은 과거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 이런 이제 과거의 감정들이, 과거부터 이어졌던 그 습관적인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여러분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여러분이 그날 내려야 되는 그 결정들, 뭐 행동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나갈 그 경험들에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는 대로 살아오면은 바뀔 수 없다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푼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자, 당연하겠죠. 거듭되는 일상은 다시 습관이 됩니다. 왜? 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나 약간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약간 절여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뭐랄까, 어떤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기계적인 상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잦은 반복으로 인해서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뭐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자,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종 장치 아래 놓여져 있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신의 몸이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동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평상시 생각과 습관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운명대로 사는 거랑도 약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일상을 너무나도 반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자,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 장치의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은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은, 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정보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우리의 뇌가 그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런 상황에선 저렇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뜨거운 물을 먹다 너무 뜨거우면 뜨거우면서 손을 빨리 떼는 거야. 누가 지나가다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그런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응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를 탈 때도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차를 타고 그 운전을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차에 타갖고 뭐 차를 켜고 뭐 안전벨트를 매고 뭐 기어를 내리고 뭐 사이드 그걸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막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차에 타면은 아무 생각 없이 다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그냥 안전벨트 딱 매고 있고 시동 다 켜고 있고 그냥 알아서 촉촉촉촉 하면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미 차는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고. 그죠?
뭐 사이드 미러부터 뭐 백미러까지 다, 그죠? 그냥 그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응? 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힘이 붙이니까, 그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 내 마음이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바꾸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했지만 다시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세팅 값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 누가 했냐? 내가 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응? 피곤할 때는 그냥 누워서 잘 거야. 마음 공부 안 해. 이거를 만약에 100일 동안 했어. 그러면은 피곤하면 여러분은 자는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 공부하려고 그날 어떤 날 마음을 먹었어. 그래도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날. 왜? 나는 피곤한 날 자기로 세팅을 했거든. 약속을 했거든. 내 몸과 내 뇌에 있는 신경 회로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침대로 향하고 침대에 누우면 자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힘든 이유인 겁니다. 응?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전자기장.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강한 에너지, 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감지가 된다. 만약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거나 뭐 그런 엄청나게 슬프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만약에 퇴근을 하셨는데 딱 문을 열고 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뭔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아니면 동생이 들어오는데 너무 뭔가 힘들어 보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자,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뭐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알잖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다,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 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는 이유가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깊게 알아지죠. 그 사람의 상태가 더 깊이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의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자,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자,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생각이랑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면은 우리가 같은 전자기장을 계속해서 주위에 송출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그 메시지를 가진 에너지를 송출하는 거랑 똑같다. 자,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해서 창조하는 것이다.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느끼면 전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과거랑 똑같은 생각을 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바뀌지 않고 현재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느끼고 있는 경제 상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뭐 아니면은 남녀관계의 내 정도, 뭐 느끼는 그 감정, 생각, 뭐 그 상황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현실을 바꾸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사건들에 대한 내 감정적인 반응들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간 과정 다 빼고 보통 책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비슷한 방식으로 22년을 살아왔다면, 자, 우리의 몸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항상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그 습관처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지의 것,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것들 아니, 그 쳇바퀴 같은 삶이 아니라 미지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느냐. 자,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바꿔야 된다. 내가 평상시에 주의를 두던 것이 아니라 주의를 두지 않던 것에 주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주의를 다른 곳에 두면은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내가 주의를 두는 곳으로 내 에너지가 흐른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왜 상상을 충분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충분히 일관되게 오랫동안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서 그것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내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니다. 중요하다.